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주체 사상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주사파 논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좀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재밌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전 주석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가 김일성 전 주석이죠. 그래서 김일성 전 주석은 북한의 1대 초대 주석이고요. 그분이 창시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인데 예전만큼 그렇게 그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북한 사회에 어떤 초월적인 지도 이념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1926년에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홍보를 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김일성 전 주석이 1926년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단체를 지하 단체를 결성해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시작했다고 이제 그 단체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천명하기를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주체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체 사상을 좀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14세 나이면은요,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쵸? 14세에 그런 반제국주의, 반항일 단체를 조직해서 이끌었다고 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대장을 했던 분은 이종락이란 분이고요. 이제 김일성은 그분의 부하였는데 나중에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치 그 김일성 전 주석이 그렇게 그 단체를 만든 것인 것처럼 이제 좀 뺏어서 좀 우상화 작업에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6년도에 이제 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주체 사상의 기본을 좀 천명했다고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 북한의 그 수상이 되면서 이제 우상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968년에 나온 그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책들은 김일성 그 전 주석의 전기, 일대기를 다룬 그런 책들이었는데 굉장히 좀 우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과장되고 좀 뻥튀기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영국에 가면 소아스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실제 북한에서 나온 출판된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한동안 논문 쓰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왔었는데요. 과연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좀 성경책인지 아니면 그 김일성 주석의 전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월적 힘을 가진 지도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70년대 이렇게 해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우상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1974년도에 김정일 있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즉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지명이 되고요. 네, 사실 그 74년도 이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이 되기 이전에는 주체 사상은 어떤 체계적인 그런 좀 시스템을 가진 학문적인 그런 체계는 가지고 있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주도하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의 주체 사상은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후계 과정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 사상을 만든 거는 사실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주도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주체 사상을 발전시켰고요. 이 주체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차용해서 북한식 사회주의에 맞게 바꾼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마르크스나 이런 분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 주의에서는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토대와 상부 구조. 토대는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이고요. 상부 구조는 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거는 토대가 바뀌면서 상부 구조도 따라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요, 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변화를 함에 따라서 정치, 문화, 사회적인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단계를 나눈 것이 유물사관, 유물론적 역사관, 그래서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제, 그 다음에가 결국에는 공산주의죠. 이렇게 나누는 과정은요, 생산 수단과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역사관인데, 유물론적 그 주체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역사관은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얘기하는 유물론적 역사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는요, 천명하기를 인간만이 주어진 환경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은요,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창의성이고 이런 뭐 주체성, 창의성, 또 좀 이런 사회성 같은 거를 가진 존재고요. 이 인간만이 주어진 세상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즉 주체 사상에는요, 사람이 모든 걸 다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좀 혹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 참 대단하고 좀 그런 학문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하지만 이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좀 모순되는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체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